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아이고, 비가 축축하게 내리는 그야말로 좀 우울한 주말입니다. 마침 오늘 5월 9일은 정확히 3년 전인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저는 광화문에서 저녁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으면서 출구조사 결과를 갖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예측된 바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당시 홍준표 또 안철수 유승민이 선전해줄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보면 5월 9일 2017년 5월 9일인 일종의 보궐선거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투표가 8시까지 진행되었고 8시 투표가 끝나자마자 TV 3사를 통해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TV 화면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선거 진영이 환호작약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광화문 광장 그 세월호 텐트 있는 그곳이죠. 거기에 갑자기 보면 막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밤 하늘을 갖다 달구었던 그 씁쓸한 기억이 지금도 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침 보니까 이번에 4.15 총선 그 언저리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2%다 하다가 지난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니까 5월 8일 한국갤럽 기준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71%, 못한다가 21%. 웬일인지 막 계속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그러니까 노태우 5년 단임제 대통령 3년차 4분기.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으면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략 4분기라면은 12월, 1월, 2월 이 석 달치가 4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월 10일 임기를 출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2월, 3월, 4월 이 석 달치 2, 3, 4 석 달치가 3년차 4분기입니다. 이 3년차 4분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노태우 대통령이 25%, 김영삼 대통령이 32%, 김대중 대통령이 30%, 노무현 대통령이 23%로 꼴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7%로 1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3%로 3등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번에 2, 3, 4 현재는 71입니다만 어제 기준으로는 2, 3, 4 석 달치 합쳐서는 46%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최근에 지금 선거가 4.15 총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으면 다음 주면은 선거 있은 지 한 달이 되고 이제 곧 5월 30일이면은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만은 많은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 또 많은 국민, 많은 유권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직도 보면은 뭐랄까 분노와 부정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전에 1960년 후반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이제 이 사람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저희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서 이제 분노의 5단계를 설명해서 이거 굉장히 지금 유효한 모델로 지금 거의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사회 병리 현상과 또 개개인의 어떤 그 심리 병리 현상을 설명하는 유효한 모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고 있죠. 어느 날 몸이 찌뿌듯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황 선생,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간암 4기입니다. 사실 날이 석 달밖에 없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그런 어떤 보도나 충격적 사실에 접했을 때 분노의 5단계, 이게 5 stages of grief라고 분노의 5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합니다.
이것과 이번에 4.15 총선 현재 보면 사전투표 조작설이라든가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마음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denial,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몸이 싱싱한데 내가 왜 간암 사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180대 103으로 질 수가 있어? 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대부분의 불치병 걸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 두 번째는 분노 요소를 대부분 자기가 믿는 종교의 절대자, 하나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준단 말이야. 지금 이 분노가 현재 우리 우파 유권자 상당수가 이런 부정과 분노가 엉켜 있는 겁니다. 엉켜 있습니다. 3단계가 타협입니다. 이제 바긴이라고 그러는데요. 바긴. 이 타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불치병 환자들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알라 신이시여, 제가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이번만은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때는 보면 부정과 분노로도 뭔가 현상이 바뀌는 것이 없을 때 뭔가 자기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이제 아직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보면 사전선거 조작설을 갖다가 주창하고 있고 거기에 믿고 있고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정, 분노하면서 이건 여러 가지 컴퓨터가 조작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 타협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타협 단계 언젠간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해도 변하는 게 없으면 어마어마한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디프레스죠. 어마어마하게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 이 네 가지 이 단계가 저는 지금 근 한 3, 4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한 얘기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신문 보기도 싫고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그동안 열심히 보던 유튜브 보기도 싫고 오로지 그저 내 귀에 쏙 닿는 그런 유튜브만 자꾸만 보는데 그것도 지겹고 즉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이 한꺼번에 엉킨 상태에서 이 단계가 오래가면 이게 사실은 불치병보다 더한 마음의 병이죠. 마지막 그 4단계를 끝나고 나야만이 어쨌든 그 냉혹한 현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치병 환자들은 그때부터 유언장을 쓰고 자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가 있는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그동안 내가 다정하게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할 것인가, 이 수용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제가 오늘 2017년 대선 3주년을 갖다 맞아서 지금 현재 도저히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71%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180대 아니 정확히 하면 정의당까지 합치면 190이죠. 190대 여기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07로 질 수가 있어. 즉 190대 110으로 진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민주당이 다 받은 표가 지역구에서 받은 표 합쳐놓으면 한 1,40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리 못했다 저리 못했다 지청구 당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받은 표를 달달 호남에서는 거의 표가 없었죠. 달달달 긁어 모으면은 1,200만 표 됩니다. 그래서 대략 퍼센티지는 한 49대 한 40, 한 1, 2 정도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여러 가지 이 수도권의 특성상 한 표 두 표라도 지면은 의석을 넘겨줘야 되니까 단순 득표제죠. 그러니까 의석수는 많이 잃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보면은 확 쏠리거나 그렇게까지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아파도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대선 일지를 통해서 대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1년 한
1년, 3월, 1년 10개월 남았죠. 1년 10개월 남은. 그리고 뭐, 후보 결정은 내년 9월, 2021년 한 9, 10월 정도면 각 진영의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7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실 하기에 따라서는 최소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도 우파가 이길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지더라도 아주 보면 문재인 당선자의 발목을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더 지지율을 끌어내려서 나름대로 보면은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문재인 정권 흥망사 현재는 흥이고 뭐 조만간 흥망 뭐 세상에는 달도 차면은 기우는 법이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언젠가 망하겠죠. 흥망사를 갖다 짚어보기 위해서 2017년 대선 일지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2017년 19대 대선 때 3월 10일 날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 날 문재인 당시 전 대표는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수사를 미룰 이유 없다.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반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13일 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외교 안보 관련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뭐 집권하지 으름장을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 이미 그해 2월 1일 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귀국에서 한 3주 돌아다니다가 이미 지풀에 지쳐서 대선 출마를 포기했고요.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5일 날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미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와주기를 은근히 바랬어요.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기긴 힘들었겠습니다만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 이제 그런 가운데 쭉쭉쭉쭉쭉쭉쭉 가면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친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를 합니다. 이때 3월 22일 날 그 유명한 안희정 씨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안희정 씨가 문재인 후보 측 사람을 정말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만든다. 어마어마하게 댓글을 했죠. 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만 이와 같이 안희정을 비롯한 이재명을 비롯한 자기네 진영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드루킹 댓글 조작단들이죠. 그리고 3월 22일 세월호 인양을 시작합니다. 3월 28일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게 되고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만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새벽에 수감되죠. 그리고 그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일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이때 문재인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희정이나 이재명이나 그 당시 최성 등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갖다가 문자 폭탄을 갖다 때리느냐 했을 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문자 폭탄은 정치를 좀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다. 언젠가는 이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있겠죠. 4월 4일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를 후보로 선출하게 되고 이때부터 일단 사자 대결 구도가 되니까 4월 7일 저희가 한번 일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4월 7일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문재인 38, 안철수 35 4월 10일은 조선 카운터퍼블릭은 안철수 34, 문재인 32 4월 14일 한국갤럽에서는 문재인 40, 안철수 37 그리고 4월 15일 대선 후보를
대선 후보 등록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4월 달 되면, 즉 이쪽에 홍준표가 되고 안철수가 당선되었을 그 무렵에 사실은 나중에 다 밝혀진 얘기입니다만, 저쪽 안철수 쪽에 박지원, 그 다음에 이쪽 자유한국당 쪽에 김무성, 이 두 양반이 물밑 접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밑 접촉을 시작하면서 물밑 접촉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중도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자. 여기 물론 유승민도 낍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뭐 박지원 씨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박지원 씨의 그 이른바 3단계론을 갖다가 박지원 씨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김무성 씨는 자유한국당은 아니었구나. 그때 유승민 쪽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의 골가는 그겁니다. 그때만 해도 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뭐 6%, 5% 나올 때니까. 즉 박지원 씨는 우선 각자 후보를 뽑자. 즉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을 뽑자. 즉 자강 단계입니다. 2단계로 그 당시에 이번 5구 대선에서 선거 연대하자. 이게 후보 단일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 1997년 DJP식으로 흔한 얘기로 뭐 공개각서를 만드는 거죠. 대국민 공개각서를 만드는 겁니다. 1997년 DJP 때도 국회의원회관에서 DJ와 JP 각기 의원들 몰고 나와서 그 후보 단일화 합의서 한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만들어서 온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우리가 이제 DJP 합니다. 얘기했듯이 그와 같은 선거연대를 통해서 집권 후에는 연정 및 협치를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변형된 DJP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각기입니다. 뭐냐니까 물론 문재인 쪽에서도 나중에 훗날 밝혀진 얘기입니다. 문재인 쪽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두려웠죠. 실제 만약에 새로운 형태의 DJP, 즉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중도 보수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자기들도 장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안철수가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그때 마침 보니까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소몰이 창법이라고 여러분 하다 갑자기 거기만 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때거든요. 그러면서 4월 7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먼저 문재인 후보의 턱 밑까지 쫓아가니까 이때부터는 박지원, 김무성 사이에 오고 가든 물밑 대화에서 오고 가든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제 각자 도생하면서 4월 15일 후보 등록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5일 후보 등록하고 4월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딱 하니까 4월 21일 한국갤럽 보니까 문재인 41, 안철수 30, 11%포인트 차가 쫙 나고 홍준표가 9%로 따라 붙고 이제 막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되니까 이제 보면 그 4월 23일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1차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무렵 되면은 안철수가 드디어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뭐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그랬죠.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기가 꺾이기 시작했고 문재인 쪽에서도 그때부터는 승리를 예감한 듯 승리 예감과 행복 문자를 국회의원과 위원장한테 발송하고 이제 집권 준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4월 25일 날, 그러니까 JTBC 후보 토론회, 이게 4차 토론회입니다. 이때 이제 문재인은 이미 승리를 예감했다 그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집권 후 플랜을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4월 27일 안철수,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둘이 만납니다. 김종인 씨가 마지막으로 한번 용을 쓰죠. 그 다음날 김종인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맡을 용의가 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김종인 당시 의원이죠.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하고 별도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건 후보 단일화 안 하면 이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후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사막순환까지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예전에 2012년 못 보셨습니까? 그 당시 이정희 씨 같은 경우는 대선 불과 3일 앞두고 막판에 양자 대결 구도 만들어주겠다고 전격적으로 후보직 사퇴하지도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의원님께서 장관님께서 좀 애를 써주십시오 라고 별도로 식사를 갖다 장시간 한 3시간가량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됩니까? 그냥 그렇게 후루룩 가는 가운데 결국 5월 9일 날 투표가 되었고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7, 심상정 6.1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 씁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앞으로도 보면 우여곡절이 많을 겁니다. 그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 또 수많은 사가 끼고 수많은 꼼수가 끼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비록 문재인 대통령 순간적으로 코로나 착시현상이죠. 왜? 문재인 대통령은 70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일의 메르켈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존슨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금 대선이 있는 미국 트럼프만 빼고는 모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70%의 아주 높은 지지율을 갖다가 구가하고 있으니 특별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조만간 경제 코로나로 이제 치환되겠죠. 그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번에도 쏘갔구나 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지금은 71을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한데 최근에도 보면은 거의 40% 아래까지 내려갔던 39까지 내려갔던 문재인의 본 실력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하루아침이고 그때 되면 또 우판에서 여러 또 사들이 끼면서 내가 하겠다고 나설 사람들이 서로 양보 안 하고 그러고 저러고 분열되다 보면 또 저쪽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017년 5월 9일 있었던 대선 그때 결국 받은 것이 문재인 씨가 받은 게 41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41.08이니까 41.1이죠. 그 높은 투표율에서 41.1밖에 못 받았고 나머지 중도 보수가 중도 우파가 단일된 목소리만 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 3년 전 5월 9일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